네, 2022년 KDIGO에서 드디어 클리니컬 가이드라인 나왔거든요. 그거 나오면서 ADA랑 같이 합쳐서 DMCKD에 의한 그 컨센서스 리포트가 나와서 이거에 대한 리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이제 ADA, KDIGO 컨센서스 스테이트먼트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 초반에 나열된 거고 뒤에 가면 또 다 단어별로 나와서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배경이 나온 백그라운드 보시면 이게 CKD는 저 사람들 DMCKD는 되게 커먼하고 모비드도 많고 비용도 많이 든다. 결국에는 DMCKD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 CKD 당뇨에서 CKD의 프레블런스가 25%나 된다고 되어 있고요. 결국 당뇨 환자들에서 CKD가 40%가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키드니 페일리어, 예를 들어 신장 대체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신장 이식을 하든 신대체 치료 투석을 하든 댕뇨가 가장 모스트 커먼 커저다라는 거. 그래서 신장을 기능을 나빠지게 해서 하는 것 중에 당뇨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크린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CKD를 언제 스크린하고 CKD 진단이 뭐고 이런 거에 대해서 컨센서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다음 장에 이제 그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테이블 보시면 뭐 언제 스크린하나 뭐 이건 보면 타입 1 DM은 진단 후 5년 있다가 시작하라고 되어 있고요. 타입 2 DM은 진단 시부터 매년 확인해 보라고 되어 있고 그럼 스크린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스파듈린 ACR로 하면서 EGFR 계산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CKD 나오면 뭘 하냐면 한번 재검해보고 컨펌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인 템포라인 커즈가 있는 건 아닌지라고 한번 해보고 그리고 좀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도 보든지 아니면 좀 이상하다 그러면 그 시스탄 C 있잖아요. 요걸 이용해가지고 EGFR 평가를 다시 한번 정확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단이 되면 에비던스 베이스 치료를 시작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그 치료에서는 나중에 또 뒤에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CKD 진단은 어떻게 디파인 되냐 정의되냐면 ACR 30mg per 그램 이상이거나 또는 60 EGFR 60 미만이거나 또는 키드니 데미지가 헤마츄레나 이런 것들이 계속 보이는 경우에 CKD를 할 수 있고요. 이게 3개월 이상 지속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보면 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중간에 보면은 CKD 맞는데 당뇨가 오냐 다른 거를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특별히 타입 1 DN 같은 경우에 타입 2도 그렇지만 네프로펫이 있는데 레티노펫이가 없어요. 안과 보내봤더니 너무 깨끗해요.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레티노펫이 없이 네프로펫이가 진행되는 거는 드무니까 보통 눈부터 망가지고 키드니가 망가지니까 다른 동반되지 않은 DM이 아닌 동반된 다른 키드니 디지가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라는 것. 그리고 DM에서 흔하지 않는 경우가 글로메룰라 오리지널 헤마츄라에 동반되는지 아니면 알부민 유라의 양이라든지 EGFR이 너무 출렁출렁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DMCKD가 아니라 다른 글로메룰라 디지즈도 신장 질환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고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 이거는 좀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어에서는 컴프레시브 케어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이거의 치료는 뭐냐면 이 DMCKD 환자는 이게 CKD가 프로그레션 되면서 카디오바스쿨 이벤트가 많고 다른 모탈리티에서 사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평가를 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어떤 수치만 보는 게 아니라 홀 펄슨을 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체계적으로 잘하고 셀프 매니지 할 수 있게끔 좀 챙기고 그리고 디시전 메이킹 할 때 좀 같이 상의하면서 디시전에서 같이 가게 하자라는 거고요. 그 외에 우리가 다른 리스크 팩터로 볼 수 있는 그 당뇨 조절 그리고 블러드 프레셔 컨트롤하는 거, 그다음 리피드 프로파일을 잘 챙겨서 봐라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센서스 스테이트먼트를 보면 모든 타입 1, 타입 2 DM의 CKD 환자는 컴프레시브한 플랜을 가지고 계획 가지고 치료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프로페셔널한테 물어봐서 환자도 같이 이 뉴트리션 스테이트 있잖아요. 영양 뭐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하니까 이것도 한번 잘 관리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엑서사이즈 이것도 챙겨주고 금연 그다음에 웨이트 컨트롤
이런 것도 잘 챙겨주라. 그 다음에 뭐 약을 근거를 가지고 약을 잘 써라. 그래서 오간 펑션을 유지시켜주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당하고 블러드 프레셔 리피드도 잘 챙겨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듀케이션 셀프 케어, 그다음에 패션 임파워먼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뒤에서 같이 그림으로 잘 아까 나와 있으니까 보면 될 것 같고, 팀 어프로치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 치료, 행동 쪽도 교육이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겨 2를 좀 같이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서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 EGFR로 키드니 펑션 그레이드 나누는 건데, 이건 다 아실 텐데 그냥 60 이상이면 우리가 그레이드 1, 2는 그냥 뭐 거의 정상이라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건 일시적으로 들어서 60 이상은 60 이상은 괜찮은데, 60 미만인 경우에 우리가 G3, 그다음에 30 미만일 때 G4, 15 미만일 때 G5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G3를 A, B를 나눠서 45를 전후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봤을 때 환자가 있을 CKD인데 요거를 그 G로 나누는 거, 그레이드 나누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었죠. 근데 알부민 유리아도 카테고리로 같이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A1, A2, A3 나눠서 A2는 뭐냐면 30에서 300mg per g램 HCl 스판 유린이. 그래서 이거 꽤 단백뇨가 나오는 경우죠. 근데 300mg per g램 나오면 오버타가 막 나오는 경우는 A3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적었는데, 저희 환자인데 DMCK인데 환자가 EGFR이 한 50 정도 돼요. 그러면 3A죠. 그러면은 DMCKD 차트할 때 G3A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환자의 단백뇨가 한 120 정도, 100 정도 나온다. 그러면 이 사람은 A2 정도 꽤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은 그냥 뭐 서베일런스만 하는 게 아니라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치료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2가 1년에 2번 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1년에 2번씩은 꼭 이런 유린 검사라든지 환자 평가를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G3B인데 만약 EGFR이 35, 뭐 40이라고 합시다. EGFR 40이니까 그냥 떨어졌죠. 40인데 단백뇨가 아까 얘기했던 A2로 나와.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꽤 심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G3B A2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고. 근데 이런 사람인데 단백뇨가 막 300 이상 나와. 이런 경우에는 더 나쁜 거겠죠. 그래서 환자를 리퍼할 때 여기서는 보면 빨간색, 완전 새빨간 거 말고 요 빨간색에서 리퍼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환자 보고 환자를 상의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2한데도 제 환자 중에서도 G4인데 단백뇨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보기도 합니다. 근데 G4인데 환자가 단백뇨가 많아. 이런 사람은 사실 신장내과 가서 투석을 준비하는 게 맞기 때문에 신장내과 투석 리퍼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요렇게 새빨간 거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리퍼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요 빨간색도 리퍼를 한번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 봐서 환자하고 상의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의뢰 보낸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안 보내도 되는데 저희가 본다고 해도 간다는 사람이 있어서 그거는 선생님들이 보시면서 평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다 정리해서 나온 피겨거든요. 이게 보면 DMCK에서 아웃컴을 좋아지게 하는 홀리스틱 어프로치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건강하게 먹어라. 저 항상 환자한테 얘기하는 게 밀가루, 빵, 떡, 국수, 라면 이런 거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주의하고 좋은 음식 먹게 하고 운동하게끔 막 합니다. 그래서 최소 여기서 보면 일주일에 150분 이상 운동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환자한테 숨 찰 정도는 아니고 땀이 날 정도로 한 번 할 때 30분씩 그렇게 하루에 5번 이상, 일주일에 5번 이상 하라 하는데, 사실은 환자한테 매일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땀이 좀 축축이 날 정도로 30분 매일 운동하라 그러면 일주일에 5번은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저는 30분씩 매일 땀날 정도로 운동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연은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왜 이제 금연한다고 당뇨가 좋아지는 건 아닌데, 금연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DMCKD에 나중에 사고 나는 게 카디오바스쿨 이벤트 때문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스모킹이 카디오바스쿨 리스펙터를 같이 올리잖아요. 그래서 금연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다음에 웨이트 매니지먼트도 되게 중요하겠죠. 이것도 중성지방이라든지 뭐 이런 것 시기가 조절하는 데 있어서, 그다음에 간 수치도 그렇고, 그래서
살은 당연히 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3달에서 6개월마다 레귤러하게 어세스먼트를 하고 자꾸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퍼스트 라인 드럭 세라피 보면 근거에 한 게 이제 SGL2 이니비터예요. 그래서 이제 포시가가 되겠는데 여기 보면 잘 보시면 EGFR 20 이상이면 그냥 시작해라라고 되어 있고요. 언제까지 하냐면 뭐 처음에 쓰면 나빠지기도 하거든요. EGFR이. 그런데 그거 무시하고 한번 시작했으면 투석할 때까지 계속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메포민이 퍼스트 라인 드럭이 있는데 이건 가격이 싸서 그렇죠. 근데 30 이상에서만 쓰게 되어 있고 30 미만에서는 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그 얼마 전에 제가 본 논문에서 보니까 요즘 세상에 SG2 말고 메포민이 아직도 왜 퍼스트 라인 들어가느냐라는 논문이 있는데 가격 대비해서 메포민한 게 없다라고 해서 결국 또 그냥 메포민이 퍼스트 라인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보면 이걸 설명 안 되는데 이쪽은 초록색이 파란색이잖아요. 초록색은 타입 2 DM에서만 있는 거고요. 파란색은 그냥 타입 1, 2 관계없이 해당되는 모든 다 공동 사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라스 이니비터를 써라. 맥시멈 도주, 톨러블 도주가 쓰라 되거든요. 그래서 혈압이 있으면 그 환자에게 AC나 ALB를 톨러블 할 때까지 톨러블 도주로 그냥 다 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뒤에도 나오겠지만 AC보다 ARB가 환자가 더 톨러러블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엔 다 ARB로 그냥 다 쓰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ARB가 CKD 진행을 좀 막기 때문에 혈압이 있으면 ARB를 꼭 써라. 그리고 언제까지 톨러러블까지 올려서 써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모더레이트 투 하이 인텐시티 스타틴은 꼭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있으면 이제는 100 이하였는데 요즘에는 그냥 70 이상, 70 이하를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다른 리스크 팩터가 DM만 있다 그러면 70 넘어가면 그냥 쓰는 걸로 되어 있고 여기서는 한마디 말씀드리면 CKD이기 때문에 로슈바스타틴보다는 아토바스타틴이 좀 더 낫겠죠. 그래서 그거는 감안해서 쓰시면 좋겠고 뭐 에지티밀 복합제도 괜찮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널 리스크 팩터의 추가적인 치료는 GLP-1 아고니 쓸 수 있고 논스테로이드 MRA 이게 논스테로이드 MRA는 우리나라에 없어서 이건 별로 코멘트 할 게 없는데 어쨌든 이런 게 이게 쓸 수 있으면 ACR 30 이상인 경우에 좋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키드니 펑션 좋아진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혈압 컨트롤 안 되면 뭐 디아드필인 게 C11이나 이뇨제를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래도 혈압이 조절 안 되면 우리 알다톤이라고 할 수 있는 스테로이달 MRA를 쓸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계열에서는 카디오바스큘러 안티플레이트리시스 에이전트 쓰던지 아까 얘기했던 무슨 에지테민 복합제 이런 걸 추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보면 라이프스타일은 제가 대부분 말씀드렸는데 누트리셔널 매니저를 보면 이게 좀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 high vegetable fruit and whole grain 이거 쓰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refined 가공한 탄수화물은 좀 줄이고 그다음에 슈가 스위튼드 비버리지도 좀 줄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스름 다이어트라고 되어 있고 이건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프로테인은 0.8g per kg 정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환자한테 전 CKD 아닌 사람들 보통은 1g per kg를 먹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환자 프로테인 1g이면 60kg이다 그러면 60g인 거죠. 그렇죠? 60g의 고기를 먹으려면 우리 고기가 한 50%가 수분이거든요. 그래서 120g 등심이나 안심이 더 좋겠죠. 120g 고기 안심을 먹으면 한 60g의 단백질이 있다. 그래서 그 넘어서는 의미 없으니까 그 정도 하루에 좀 먹으시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에 있어서 키드니 펑션이 떨어진다. 프로테인 높으면 그래서 요거의 걱정 때문에 0.8g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또 포오랄 테이크 그러니까 잘 못 먹는 분들은 1에서 1.2g까지도 올리라고 되거든요. 그래서 러프하게 한 1g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거 맞춰서 먹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 환자가 프로테인이 심하고 CKD가 나쁘다 그러면 0.8g 정도 생각하시고 말씀드리면 되고 그 다음에 액티비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텐시와 비거러스 피지컬 액티비티를 일주일에 150분 정도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숨찰 정도는 아니고 땀날 정도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금연 이것도 되게 강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리트먼트 타겟과 파머콜로지 테라피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치료는 뭐 보면 교육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다재로 해서 환자도 같이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자는 얘기예요. 그건 다 좋은 얘기인 것 같고 넘어가 될 것 같고 KD하고 ADA에서는 헤모글로빈 A1C를 프라이머리 툴로 잘 어세스한다.
물론 이게 한계가 있긴 있거든요.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당화혈색소로 평가를 하는 논문도 많으니까 당화혈색소 가지고 평가를 한다 돼 있고 그래서 KDIGO랑 ADA에서 가이드라인을 강조한 게 당화혈색소. 그 다음에 이제 CGM이 요즘에 아주 각광 많이 받죠. CGM도 보면 강조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CGM, 셀프 모니터링 그 자가 혈당 조절하는 거 이걸 잘 보면서 타겟을 맞춰라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 글라이세믹 타겟에서 인디비듀얼라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6.5 젊고 뭐 아무런 모비티 없으면 6.5까지 하지만 나이 들고 막 80대 이런데 막 6m, 6.5 이러면 저혈당 빠져서 사고 나겠죠. 그래서 그거는 환자의 각별 개별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뭐 런캔서로 항암하고 있는데 당뇨 환자였는데 막 항암 중인데 당화수 6.5로 맞추고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하면 된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뭐 7% 미만을 줄일 때 마이크로바스쿨 컴플리케이션을 뭐 줄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CGM과 DM 테크놀로지를 보게 되면 이게 CGM, KDIGO하고 ADA도 같이 강조를 했는데 CGM에 대해서 강조를 했거든요. 이 CGM 저희도 해보면 알겠지만 이게 당뇨 매니지에 환자가 인사이트가 확실히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인슐린 처음 시작할 때 이게 인슐린 도주할 때 자꾸 찌르기 힘드니까 글라이세미아를 좀 하이포글라이세미아를 예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환자의 식이 조절, 먹으면 확 올라가는 거 본인이 아니까. 그리고 운동하면은 일시적으로 운동하면 잠깐 올라갔다 쭉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운동하면 떨어지는 것도 본인이 알 수 있고. 그래서 이게 환자가 내가 당뇨구나라는 것과 그다음에 음식에 따라서 그다음에 식당에 따라서 또는 빵집에 따라서 빵 종류에 따라서 당이 너무 다양하게 다르게 오르기 때문에 환자한테 식이 조절하는 거를 전반적으로 뭐 누구는 뭐 이거 먹으면 올라가고 누구는 떨어지고 이런 음식별로 정해진 게 큰 틀에서 있지만 어떤 사람은 곱창 먹어도 당이 안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별화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CGM도 적극 활용하시면 좋겠고 혈압 매니지먼트는 뭐 하이리스크 130, 80 정도고요. 그렇지 않고 뭐좀 저도 그렇지 않다면 140, 80, 140, 90인데 130, 80 정도로 맞추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에서 이제 혈압에서 ACLB가 나오거든요. 이게 ACLB가 should be거든요. should 시작돼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왜냐면 DM 있으면 하이퍼텐션 있고 또 알부민유래가 있으면 이건 그냥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대규모 RCT에서 보면 이게 CKD 프로그레션을 막아줬거든요. 특히 단백뇨 동반된 혈압 있는 환자에서. 그래서 이게 맥시멀 도주, 톨러블 도주까지 올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절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이걸로도 안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뭐 디하이드로피린 칼슘 채널 블록 같은 거나 인유제를 쓸 수 있겠다. 그리고 BP 보고표도 인디비주얼라이저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센서스 스테이트먼트를 보시면 ACE나 ARB를 레코멘데이션 한다. 타입 1, 2 환자에서 혈압과 알부민 유래가 동반된 경우에 그리고 맥시멀 도주로 써라 라고 톨러블 도주로 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를 요거 하나 말씀 빠뜨린 거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있을 텐데 여기 내용이 하나 보면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AC보다 ARB가 더 톨러러블 도주가 톨러블 더 잘 견딘다. 그래서 AC보다 ARB를 많이 쓴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잘 안 보이는데. 그리고 그다음에 리피드 매니지먼트는 스타틴 세라피는 아주 코너스톤인데 매우 중요하죠. ASCVD를 막는 데 있어서 DMCKD 환자가 ASCVD가 잘 생기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스타틴 세라피를 적극적으로 해라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이 도주 여기에서는 뭐 에지티민 복합제도 같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PSK9 이니비터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 스테이트먼트 보면 스타틴은 추천된다. All patient with type 1, 2 DMCK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다 써라 하고 되어 있고 그리고 당뇨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약이 있는데 이제 메포민 같은 거 보시면 메포민이 싸기 때문에 잘 쓰고요. 그리고 락티게시도스를 걱정할 수 있는데 키드니가 나쁘니까. 근데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드물다고 되어 있고 이게 보통은 아픈 날 많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EGFR 낮을 때. 그래서 여기 보면 sick day protocol이라고 이게 보면 그냥 메포민을 감기 걸렸다 그러면 메포민 끊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기 걸려 힘들다라고 하면 메포민만 하루 정도, 하루 이틀 끊으라 라고 하면 이러면은 에시도시스가 거의 올 일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데이 프로토콜을 이것도 이제 알고 계셨다가 환자한테 DMCKD인데 메포민을 주긴 주는데 물론 이제
30은 넘어야 됩니다. 30 미만 쓰면 안 되고 30 미만 쓰면 안 되고 그리고 45 뭐 이제 45 정도 돼가지고 약을 줄여서 쓰고 있긴 한데 조금 불안해. 그러면 식데이 프로토콜을 환자한테 얘기를 해서 약 드시다가 감기 걸리거나 몸살이 있으면 당뇨약 요 큰 거는 하루 빼세요라고 얘기하시면 락틱 애시드를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라고 우선 알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 스테이트먼트 보면 메포민을 레코멘데이션 한다. 근데 30은 넘어야 쓰겠다. 그리고 30은 넘는데 45가 안 되면 맥시멈 1000까지만 그러니까 반만 쓰라는 얘기죠. 맥시멈 1000mg만 써라. 그리고 하이리스크 락틱 애시드 있을 때는 6day 프로토콜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SGLT 이니비터는 뭐 레코멘드 했는데 이거 보시면 independent of hemoglobin generations입니다. 그러니까 글루코즈 컨트롤의 목적에 여부와 관계없이 당은 잘 조절돼. 그래도 SGLT를 쓰라라고 되어 있죠. 20 이상일 때. 이게 전환되면서 달러로 바뀌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SGLT는 이게 CKD 프로모션을 막아준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냥 쓰는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SGLT 이니비터는 should be used for patient with type 2 DMC죠. 이건 타입 1은 아니에요. 타입 2에서는 이렇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라이세믹 타겟 목표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신장약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분비내 교수님 상의했을 때 이게 SGLT 이니비터는 사실은 EGFR 뭐 45 전후까지 40까지는 당뇨약에 있는데 40 밑으로 떨어지면은 사실은 당뇨 떨어지는 효과보다는 신장 보호 기능이 크다. 그래서 당뇨약이 아니라 EGFR 40 밑으로는 그냥 CKD 신장약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런 것들은 뭐 다 말씀드린 걸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메포민, 그 SGLT는 보시면 CKD 프로그레션 막아주는 게 SGLT랑 GLP-1 아고니스트죠. 네, 그래서 요거 당뇨 중에서 요건 꼭 써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SGVD 막는 것도 이것도 되게 SGLT도 되게 좋죠. GLP-1도 그렇고, 그다음에 하트 페일도 좀 좋죠. 그래서 SGLT가 지금 요즘 당뇨약이 아니라 거의 신장내과하고 심장내과 약처럼 막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혈증 리스크도 적고, 다만 비싸죠. 그렇습니다. 그렇고 뭐 액토스 같은 TGD 계열 같은 경우에는 요거 CKD 프로모션에 뉴트럴하지만 CKD 상태에서도 도즈 리덕션 없이 쓸 수 있어서 괜찮죠. 다만 하트페일러 부종 때문에 하트페일러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알고 있는 되고, 그다음 웨이트 게인도 있다. 요즘도 알면 되실 것 같고 인슐린과 이런 것도 쓸 수 있다. DPP 같은 경우 도즈 리덕션 필요 없이 쓸 수 있죠. 그래서 요 약제 하나하나는 또 나중에 뒤에 나오니까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잘 다 나오죠? 다 나오는데 보면 SGL2에서 메포민부터 보면 이거 봐봐요. 30 이상만 쓰라. 그 45가 안 되면 1000ml까지만 쓰고 30까지만 써. 30부터는 쓰지 마라. 그리고 포시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쓰는데 20 이상부터 쓰기 시작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20 여기서 보면은 여기 25인데 아까 말씀드린 20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쓰면 되는데 이게 나빠지더라도 그냥 계속 써라. 추석할 때까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투리스트 많이 쓰죠. 이것도 도즈 리덕션 필요 없죠. GLP 양화에서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설포늄이라는 잘 쓸 일이 없는데 쓰더라면 아마릴 같은 경우에는 1ml 정도 조금씩 조심히 써야 되고, 글리피자이드 이게 디그린이죠. 디그린 같은 경우도 조심히 써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액토스 도즈 리덕션 필요 없이 잘 쓸 수 있다. 뭐 알파 글루코스 인비터는 잘 쓰지 않으니까 이런 GI 트러블 때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서 또 계속 보면 SGL2는 이니시에이션 쓰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쓰고 나면 처음에 조금 약간 떨어질 수 있거든요, EGFR이. 그런데 이게 끊으면 안 돼요. 끊으면 안 되고 그냥 조금 이게 그 논문 보면 EGFR이 이게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렇게 있다가 EGFR SGL 쓰면 잠깐 떨어지거든요. 떨어졌다 다시 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떨어지더라도 놀라지 말고 그냥 써라. 쳤을 때까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하이퍼레미아, 하이퍼글라이세미아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 EGFR 낮은 경우 생길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걱정하지, 물 자주 드시라고 얘기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니탈 쪽에 뭐 곰팡이라든지 뭐 인펙션 같은 것들 조기에 잘 얘기할 수 있도록 환자한테 위생 교육 잘 시키고, 저 같은 먹고 나면
처음에 물티슈로 닦으라고 저도 들었는데 물티슈가 오히려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변 보고 나면 소변이 좀 튀면 다 주스 같은 거니까 균이 잘 꼬일 수 있으니까 소변 보고 나서 꼭 저기 티슈로 잘 꼭꼭꼭 눌러서 문지르지 말고 잘 닦으라고 하시고, 그다음에 소변 보고 소변이 거의 다니까 달지 않기 위해서 농도를 줄이기 위해서 물을 열심히 잘 마시라. 평상시보다 2컵 이상 마시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 스테이트먼트 보면은 SGLT 인히비터를 CKD 했을 때 꼭 써라. 그리고 계속 나빠지도록 계속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당뇨를 줄이기 위해서 GLP 당고지스트 있는데 GLP 당고지스트도 CKD 어드밴스 CKD도 안전하거든요. 근데 GLP 당고지스트가 보면 메이스를 좀 줄인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메이저 카디오바스쿨 디지즈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키드니에 나빠지는 건 얘기도 좀 진행도 막을 수 있다. 다만 노지아 보미팅 다이어리가 생길 수 있는데 이건 대부분 톨러러블하고 처음에 좀 적응하면 차차 이제 적응이 되니까 처음부터 하이드리지 말고 조금씩 쓰면서 환자한테 노지아 보미팅 생길 수 있다 얘기하면서 적응이 됩니다라고선 교육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나중에 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 보면 GLP-1 리스트 안코니스트를 이게 카디오바스쿨러 베네핏이 있기 때문에 타입 2 CKD에서 그 SGLT2와 메포민으로 잘 조절 안 되는 경우에 써서 GLP-1하고 해서 써서 효과 보자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스 시스템 이니비터 같은 경우 ACALB가 있고요. 이건 반복되니까 계속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 논스테로이드 MRA가 있는데 이거 스테로이드 MRA 같은 경우에 우리 여기 알다이톤 스피랄톤이잖아요. 스피랄톤이 하트 페일러 유디스 EF에서 좋죠. 그래서 쓰라고 되어 있는 포지션들에 들어가 있는데, 단점이 하이퍼칼레미아 같은 경우에 특히 키드니 펑션 안 좋게 하이퍼칼레미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넌스테로이드 MRA라는 약이 있는데 이게 피노레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보면 타입 2 CKD에서 연구를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게 라스 시스템 인히비션 하는데 하이퍼칼레미아 같은 거 안 와서 이게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안 들어와서 이제 뭐 그렇다 알고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요약이거든요. 피메레논 요약이랍니다. 이게 이제 논스테로이드 MRA에서 MRA 유일한 어프로된 약이다. 그래서 CKD 프로모션을 막고 천천히 하게 해주고 카디오바스쿨 이벤트를 줄인다. 그리고 일렉트로 임밸런스 같은 걸 안 일으키기 때문에 되게 좋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안 들어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 스테이트는 마지막 보면 논스테로이드 MRA가 CKD 환자에서 카디오바스쿨 베네핏이 있다. 그래서 이걸 써볼 수 있다는데 우리는 잘 없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ADA와 KD가 2020년 가이드라인의 컨센서스를 말씀드렸고요. 이게 결국에 나중에 우리의 당뇨 CKD, 그러니까 당뇨 환자가 나중에 사고 나는 문제 중에 CKD도 되게 큰데 결국에는 당뇨가 오래되면 DMCK도 빠질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미리 얼러트하게 보고 여러 가지 환자도 교육을 잘 하고 그리고 알부민이라도 조절되면서 환자의 삶을 잘 할 수 있게끔 여러 다각적으로 시기부터 잘 하자라고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